네, 안녕하십니까. 어른의 TV. 아직도 백수가 못된 남자, 김백수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저희 동네 근처에 보니까 국내 최다 로또 1등 배출한 그 로또 가게가 있더라고요. 노원구 쪽에. 노원구랑 제가 사는 중랑구하고 가깝거든요. 부푼 꿈을 안고 방문을 해가지고 로또를 이제 샀어요. 5,000원 됐어요. 그래서 그 5,000원 낸 걸 가지고 다시 거기를 가서 5,000원을 더 보태가지고 10,000원어치를 다시 샀거든요. 근데 아직 안 맞춰봤어요. 지금 로또 결과가 나왔는데 무서워가지고 아직 못 맞춰보겠어. 이 방송이 끝나고 맞춰볼 건데 아마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다음 방송 찍을 때는 제가 드디어 백수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10월 3일날 베놈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죠. 저도 개봉날 가가지고 봤거든요. 기대했던 거 하고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저는 일단 재밌게 봤는데 평이 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베놈의 원래 팬들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베놈의 캐릭터를 너무 못 살려놨어요. 성과 악이 뚜렷하지 않은 되게 막장 캐릭터인데 사실 그게 베놈의 매력이고 미쳐 날뛰는 광기. 영화의 베놈은 뭐랄까 전형적인 히어로? 갑자기 얘가 변하더라고요. 그게 좀 설명이 잘 안 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영화화가 되면은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옛말에도 그때 딱 이 베놈 피규어를 딱 올려야 좀 이렇게 검색도 좀 많이 되고 구독자도 좀 늘고 하는 건데 제가 베놈을 시즌 1 때 했잖아요. 언덜트하고 사람이 이제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 운과 때가 다 맞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터뜨렸어 이걸. 그래가지고 베놈은 제가 못하겠고 사실 이 영화 개봉하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 페이스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니가 계속 이 광고를 올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영화 개봉할 때쯤 맞춰서 베놈은 못하겠고 카니지를 하자 해가지고 이걸 샀거든요. 근데 이 멍청하게 이거 산 걸 까먹고선 내가 저번에 다른 걸 찍었어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베놈의 인기가 좀 식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온 제품은 어메이징 야마구치 리볼텍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카니지 베놈의 어떻게 보면 형제? 자식?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들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영화 마지막에 그 쿠키 영상 나오잖아요. 캐사디라고 그 미친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나와요. 감옥에 이렇게 쳐가지고 이러고 묶여있잖아. 캐사디가 한 말이 베놈 속편을 예고하는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사실 그 한마디가 영화를 다 씹어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대학살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살 They're gonna be carnage 이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카니지의 등장을 예고를 하죠. 그 베놈 2에서 아마 이제 이 카니지가 나올 거라는 걸 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베놈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 관련된 판권을 전부 이제 지금 마블 쪽이 아니라 소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온 베놈은 원조 베놈 스토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기원도 많이 다르고 완전히 그냥 스토리를 갈아엎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 베놈을 보시면 원래는 베놈이 스파이더맨한테 붙어가지고 이 세계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가운데 이제 이렇게 거미 마크가 있는데 영화의 베놈에는 거미 마크가 없어요. 그냥 몸에 그냥 흰 줄만 가 있거든요. 영화 베놈하고 실제 베놈은 완전히 그냥 평행우주? 정말 다른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블로그에도 그 영화 감상평을 좀 올려놓긴 했는데 아마 카니지도 어떤 식으로 이 스토리를 이어나갈지 모르겠어요. 물론 떡밥을 좀 몇 개 뿌려놓기는 했죠. 우주에서 회수해온 그 외계 생명체가 4개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탈출했고 하나는 막 사람들한테 막 여기저기 빙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라이엇이 돼가지고 이제 칼튼한테 붙었죠. 아마 그 탈출한 4개 중에 하나 없어진 게 이제 카니지일 거라는 걸 좀 암시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카니지는요 베놈이 에디 브록한테 붙잖아요. 잠깐 휴면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에디 브록이 그냥 평범한 상태로 잠깐 형무소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심비오트의 조각이 하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필 그 같은 형무소에 있던 그 연쇄살인마 캐사디에 들러붙는 거야. 그리고 이 심비오트라는 거는 원래는 영화에서는 되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심비오트가 막 인류를 막 식량으로 생각하고 막 다 잡아먹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원래 원작 만화에서의 심비오트는 되게 정의로운 생물입니다. 그 심비오트의 최종적인 목적은 숙주한테 기생해가지고 최강의 전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놈이나 카니지 같은 얘네들은 심비오트의 좀 돌연변이 같은 애들이에요. 들떨어진 애들. 카니지도 이 심비오트는 들러붙으면 그 숙주의 이제 특성을 증폭시키거든요. 근데 하필 이제 연쇄살인마한테 붙어가지고 정말 베놈보다 더한 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게 이제 이 카니지의 기원이에요. 자, 아무튼지 간에 이거를 이제 베놈 속편에서는 어떤 식으로 살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영화는 영화대로 이제 기대를 해보고 우리가 중요한 건 피규어니까요. 피규어를 좀 봅시다. 저도 이제 숟가락 얹고 얹어가게 하는 거예요. 베놈 개봉하고에 따라서. 일단은 보자고요. 제품을 좀 보면 뭐 겉면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박스 아트 들어가 있고 제품이 이렇게 딱 전면에 보이게끔 나와 있죠. 옆면에는 여기 유명한 대사가 있네. 카니지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But I'm nastier. 이게
뭐냐 하면요, 카니지가 대체적으로 베놈보다 훨씬 세거든요. 음파나 불이 베놈이 약점이라고도 영화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물론 카니지도 그게 약점인데 베놈보다 훨씬 음파 공격이나 불 공격에도 더 잘 견뎌요. 그래서 베놈이 심지어는 카니지를 없애려고 스파이더맨하고 같이 잠깐에 이렇게 커넥션을 맺어가지고 카니지를 같이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만화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베놈이 카니지랑 한판 붙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경험이 더 많아, 넌 내 상대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패요. 근데 카니지가 씩 웃으면서 이제 하는 말이 지금 딱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좀 더 교활하거든? 이러면서 베놈을 엿을 매겨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와 있네요. But I'm nastier. 이게 들어가 있을 줄 몰랐네요. 카니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와 이럴 만한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완전한 대사가 있네. This is the family.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처음 보는 단어예요. 저는 자주 쓴 단어 아닌 것 같은데. Build you wanted daddy요? 이게 네가 꾸미고 싶었던 뭐 가족 아니야? 뭐 약간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뭐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뒷면에는 어떻게 갖고 놀면 좋다 이거지. 옵션 파트, 굉장히 다양한 옵션 파츠가 들어있죠. 이 카니지도 베놈하고 똑같이 그 영화에서도 잠깐 라이엇이 막 이렇게 손으로 망치 같은 걸로 바꾸고 이러는 거 보여드렸는데, 베놈하고 똑같이 축소 공격을 하면서 이제 손을 도끼나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옆면에도 전신 관절 가동의 위대함을 보여주네요. 그 리볼텍 야마구치라는 건 제가 저번에 이제 베놈에서도 몇 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고, 다른 피규어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야마구치라는 조형사가 디자인을 하거든요. 야마구치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게, 가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피규어를 원작과 다르게 리파인을 많이 합니다. 관절도 되게 이상한 데가 다 붙어있고요. 원작의 맛을 좀, 피규어의 원작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 리볼텍 제품보다는 피그마 거를 더 좋아하시고요. 애니나 이런 데서 보이는 좀 약간 이제 과장된 액션, 포징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리볼텍을 좀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그마보다는 리볼텍을 좋아해요. 자, 제품을 좀 일단 보죠. 본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친절하게 세이 하이를 하고 있네요.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교체용 손목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들어가 있네요. 주먹진 손하고 이제 편손하고 해가지고 이제 두 쌍씩 들어가 있고, 촉수, 긴 촉수 두 쌍, 짧은 촉수 네 쌍 들어가 있네요. 구성물을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스탠드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도끼, 촉수 끄트머리, 여러 개의 촉수들. 기본적으로 카니지는 스파이더맨에 붙어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베놈은 스파이더맨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쏘거든요. 카니지는 거미줄은 못 쏴요. 대신 촉수를 뻗어가지고 스파이더맨이 이제 거미줄로 올가미 엮는 것처럼 올가미처럼 쓸 수는 있어요. 약간 기능이 다른 거지. 좋은 게 여기 뒤에 스페어 파츠가 들어있어요. 부러질까 봐서 좀 서비스로 괜찮네요. 제품을 좀 직접 뜯어가지고, 또 이제 베놈도 오늘 또 갖고 왔으니까 물타기 하려고 베놈과 같이 좀 비교를 해가지고 좀 세워놓으면서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벌써부터 이제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볼텍의 특징이에요. 관절들이 여기도 보면은 앞으로는 90도가 가요. 90도가 가는데 옆으로도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옆에도 하나를 더 분할을 해줬고요. 다리 뒤쪽도 여기까지 접혀요. 완전히 접을 수 있게끔. 접으면서도 이제 약간 이렇게 안짱다리가 돼 있으니까 뛰는 게 훨씬 더 이제 역동적으로 간다는 거죠. 어깨도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줬고, 뒤도 보면은 날개 근육까지도 분할을 해서 훨씬 역동적인 포즈를 취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헤드 보실게요. 뭐 베놈처럼 벌어지는 입으로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눈이 있어요. 갈아 낄 수 있게 해놨어요. 베놈은 얼굴 뚜껑 전체를 이제 빼가지고 이제 갈아 낄 수 있게 해놨는데, 얘는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아이로 이제 바꿔놨네요. 턱관절도 양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근데 턱이 항상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고개 자체를 이렇게 끄덕거리지 못하고, 대신 목이 움직입니다. 목이 이렇게 앞으로까지 이만큼까지 빠지는 과정성을 보여주고요. 위로 드는 거는 굉장히 뛰어나네요. 위로 이만큼까지 들리네요. 카니지가 턱을 못 다물어요. 그러니까 원래 베놈도 턱을 못 다물거든요. 만화에서는. 영화에서는 입술을 잘 다물더라고요. 그것도 좀 굉장히 웃겼어요. 베놈도 항상 이렇게 혓바닥 내밀고서 막 침 흘리는 정말 미친놈 같은 캐릭터라서, 그게 이제 베놈의 매력인데, 조금 너무 히어로라는 걸 부각시키다 보니까 조금 못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아까 보시면 촉수가 굉장히 많았던 게 보이셨는데, 등 쪽을 보시면요, 촉수 끼는 구멍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팔 옆에도 있고 심지어 다리에도 있어요. 발 뒤꿈치까지. 이거 촉수를 다 끼려 그러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뭐 점프하는 거라든지 굉장히 이제 괴물스러운 어떤 오버액션 할 수 있는 포즈는 상당히 잘 잡히고요. 대신 이제 리볼텍 따닥 관절 아시겠지만은 까딱 잘못 틀면 부러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어메이징 야마구치 시리즈의 특징인데 발도 한번 분할을 더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훨씬 다리가 막 이 정도로 꺾이는 포즈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만화의 스파이더맨이 막 이런 포즈 잡잖아요. 이게 인간의 다리로는 사실 이거 할 수 없는 포즈거든요. 이런 포즈까지도 굉장히 가능하다라는 거고, 한번 촉수들을 슬슬 껴보면서 시작을 좀 해보죠. 그냥 이렇게 나와도 되게 멋있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베놈처럼 저기 혓바닥이 없네요. 베놈은 혓바닥을 넣어줘가지고 좀 더 그 미친 저기가 부각이 좀 많이 됐었는데, 대신 혀가 이렇게 턱이 뒤까지 벌어집니다. 이만큼까지 벌어져요. 아예 이만큼까지 벌어지라고 혀도 한번 분할을 해줬어요. 이 정도까지 벌려놓으니까 정말 미친놈 같네요. 털이 여기까지 숙입니다. 카니지가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오는 빌런들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이거든요. 강력함으로 치면 엄청난 상위권이죠, 사실. 베놈만 해도 굉장히 상위권인데, 베놈도 거의 스파이더맨이 되게 애먹는 애인데 베놈의 상위 호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놈이고, 마블 시리즈에서 아이언맨이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이 둘이 덤볐는데 카니지를 못 발랐어요. 오히려 카니지가 그 둘을 발랐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모가지 잡고 있는 그런 표지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카니지 나오는 거는 정말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소니 픽처스에서 그걸 어떻게 살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네요. 이 안에를 보니까 이렇게 표지가 나와요. 베놈과 카니지가 싸우는. 이렇게 싸워요, 실제로 둘이. 그러니까 베놈은 자기 동족들, 자기 자식들이 자기보다 세지는 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놈이 원래 히어로가 아니니까. 얘는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카니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얘네를 항상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발려요. 이렇게. 그래서 긴 촉수를 한번 꽂아줍시다, 등에다가. 연질인데요, 말랑말랑한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거 당연히 심하게 꺾으면 부러질 겁니다. 키울 때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 잘못 주면 부러지게 생겼네요. 이거 두 개만 껴놔도 멋있어. 솔직히 카니지 잘 샀어요. 되게 나름 되게 친절하네요. 설명서가 있어서 잠깐 읽어봤는데, 요거 보이세요? 이 촉수 끼다가 잘못 보면 부러지니까 관절 같은 거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따로 뽑는 이걸 넣어줬어요. 이렇게 갖다 대고서 이렇게 뽑으라고. 이 촉수가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진짜 좀 갖고 노는 맛이 났네요. 네이버 블로그 이웃 중에 뉴타입 W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굉장히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분도 얼마 전에 저 피규어 방송 시작하셨거든요. 굉장히 피규어에 대한 내공도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뭐 개조나 이런 것도 좀 간간히 하시는 것 같고 내공이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 방송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요번에 이제 베놈을 영화가 딱 터지는 거에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일찍 했어요. 일단 요거 다 껴볼게요.
콧구멍이 살짝 안 맞아요. 예, 요거를 안쪽을 그 바이스나 이런 걸로 살짝 뚫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바이스를 지금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뚫어야 되겠네요. 그럼 한번 이거를 베놈이랑 같이 좀 세워볼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베놈. We are Venom. 흉내 잘 내지 않아요? 이게 베놈이랑 이렇게 놓으면은 등치 차이가 꽤 있어요. 예. 베놈이랑 좀 비교를 하면은 베놈은 그래도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손가락이 그래도 이 두 개가 움직이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카니지는 손가락 가동은 안 넣어줬네요. 그거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베놈과 카니지의 차이점 또 하나를 발견한 거는 베놈은 여기가 분할이 안 돼 있어요. 예, 이 다리 분할이 안 돼 있어서 양쪽으로 안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안 돌아가요. 와, 카니지를 보다가 베놈을 보니까는 베놈이 든 게 되게 없었구나. 그냥 딱 4개 들어있고 끝이었네. 근데 그때 저 엄덜트랑 막 이렇게 베놈 보면서 와, 베놈 되게 멋있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멋은 있어요, 솔직히. 예, 지금도 베놈을 보면 되게 멋있는데 들은 게 되게 없네. 판을 좀 치우고 둘이 세워볼게요. 되게 이런 식으로. 예. 괴수대 전쟁 같죠? 약간 이제 이런 같이 세워놓는다면 뭐 이런 느낌이겠지.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멋있죠? 지금 와서 이제 느끼는 건데 베놈이 카니지의 좀 테스트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확실히 베놈도 어차피 촉수를 쓰는 빌런이잖아요. 베놈에도 카니지만큼의 촉수를 분명히 넣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좀 베타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좀 만든 느낌이 좀 있죠. 그런 것도 되게 별로 없고. 근데 사실 베놈이 더 비쌌거든? 이거 11만원 줬는데? 얘는 9만원짜리. 아무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되게 멋있네요. 그죠? 기깔나죠? 저는 좀 뿌듯하네요, 개인적으로. 두 마리를 이 장식장에다가 딱 세워놓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카니지랑 베놈이랑 같이 좀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거 찍고 나면은 나중에 그 베놈2 카니지 나오면은 난 이제 그때 뭘로 리뷰하지? 그때는 아마 스파이더맨이 나오겠지? 카니지를 죽이려고 스파이더맨이랑 베놈이랑 손을 잡으니까 그때는 스파이더맨을 리뷰하죠 뭐. 아무튼 지간에 오늘 이제 리볼텍 카이오도 어메이징 야마구치 카니지 리뷰를 마쳤고요. 굉장히 살만해요. 여러분들도 뭐 구매 의사 있으시면은 뭐 언제나 여러분들이 실패하기 전에 제가 먼저 구매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 항상 눌러주시고요. 그 9월 안에 구독자 400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400명이 됐어요. 되고서는 지금 407명 아까 이제 보면서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도 아름아름 이렇게 구독자들이 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또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옛날 구독자분이 제 방송 접는다고 올린 이후로 안 보고 계셨다가 오랜만에 들어오셨나봐요. 시즌2 하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돌아온 지 오래됐습니다. 예전 구독자분들 좀 돌아와 주시고요. 정말 제가 뭐 죽을 만큼 아프지 않는 이상에는 2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올릴 거예요. 피규어 영상도 올릴 거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음악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릴 거니까 그냥 김백수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 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시청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거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 참 보니까 요새 이제 제 유튜브에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게 쓴소리도 좀 달리고 하는데, 친구랑 같이 찍은 방송이나 이제 여자 피규어들 특히 다른 방송에서 좀 너무 웃고 떠든다든지 막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뭐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저도 그 친구들 방송 보면서 댓글 안 달아요. 귀찮아. 댓글 달려고 로그인하는 것도 귀찮고, 일단 댓글 다는 자체가 귀찮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댓글을 한자라도 달아주신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방송을 보고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댓글도 관심이잖아요. 욕댓글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처음 유튜브 방송 시작하고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처음 달린 댓글이 욕댓글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지 병신 새끼는? 이라는 댓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나 달린 게 이제 그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러면서 알림 오잖아요, 휴대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옛날에 20대 때 같았으면 내가 되게 상처받았을 거야.
근데 뭐지 병신 새끼는 이라고 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 욕 댓글을 쓰기 위해서 내 방송을 봤단 얘기 아니야. 그것조차도 너무 감사했어요. 가급적이면 제 방송은 어린 친구들도 좀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병신이라는 욕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하자고요. 그 신체적으로 좀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단어잖아요. 웬만하면 그 병신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예, 제 욕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걸로. 아무튼지간에 저는 그 댓글 달아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대한 피규어 리뷰에 맞춰서 좀 집중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저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 연령대의 친구들이 보는 방송이다 보니까 물론 구독자가 적더라도 특히 이제 뭔가 여성 피규어 관련해서는 좀 세밀하게 좀 리뷰를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분도 아마 그걸 아시는 것 같은데 대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그걸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고 인터넷 방송의 수위를 어느 정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정말 뭐 다른 분들 방송 보면은 정말로 지금 제가 옛날에도 언급했지만 막 팬티 벗기고 막 이런 방송들도 되게 많아요.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쌍욕하고 미친 짓 하고 이런 방송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송인들을 싫어해요.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똑바르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품위는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최소한의 좀 어떤 지켜야 되는 그 보더가 있잖아요. 그 선이 있잖아요. 예. 저도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고 얼마 전에 보니까는 뭐 철구씨인가 군입대 전에 이렇게 뭐 물론 그분은 플랫폼이 다르지만 유튜브가 아니라 뭐 아프리카 TV지만은 군입대 전에 막 별풍 받아가지고 그 1억 원인가를 벌었다고 뭐 수수료 20% 떼면은 8천만 원인가 1시간 만에 벌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봤는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물론 뭐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궤도로 벌고 싶진 않은 거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지금 아름아름 알아주시는 단계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도 얘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편집하고 피규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떠들고 이런 게 얘가 정말 이거 좋아서 하는 거다 라는 걸 지금 뭐 알아주고 계시는 단계예요. 데몬헌터님이라든지 병진님이라든지 예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선물도 보내주시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그게 조금씩 느리더라도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바스럽게 막 쌍욕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피규어에 대해서 뭐 제품의 리뷰도 해드리지만 이런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뭐 일반적으로 피규어 방송은 그런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끼리 내가 아는 얘기나 모르는 얘기를 서로 공유를 하고 뭐 스토리나 이런 것도 보면서 카페 같은 데서 좀 만남식으로 떠드는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런 방송을 저는 추구를 좀 해요. 정보도 좀 많이 드리고 피규어 정보뿐만 아니라 캐릭터 자체에 대한 혹은 뭐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피규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쫙 봤어요. 정말 피규어 리뷰만 하고 끝내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뭐 박스 디자인 어떻고요, 뭐 뒷면 어떻고요, 팔 요 정도 접혀요 끝. 제 방송은 아마 그분들보다 훨씬 길고 잡소리도 많을 거예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솔직히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물론 피규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이러고 그냥 보고 끝내면 끝이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제품 리뷰는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거든요. 블로그로도 굳이 볼 수 있는 거를 내 목소리로 그냥 전달한다 이거 뿐이잖아. 저는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꾸밀 줄 몰라서 그걸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제가 추구하는 방송 방향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리뷰도 물론 집중할 거지만 뭐 피규어 얘기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예. 뭐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예.